안녕하세요, 유온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완공된 이후에 고객님 집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완공된 시점의 퀄리티 쭉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그냥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복잡해지고 막 돌아가시는 분들 종종 봤어요. 우리 인테리어 큰맘 먹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왕 했는데 그 이쁜 상태로 그래도 쭉 오래 유지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납이 많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늘 짐은 늘기 마련이잖아요. 그 짐들이 잘 어딘가로 숨어 있어야지 밖에 나와 있는 공간들이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납장이 좀 많으면 좋긴 해요. 그러면 그 수납하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들이 보통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결국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TV는 설치를 하되 TV의 주위에 장들을 배치를 한 거실장의 형태고요. 확장을 했을 경우에 확장한 날개벽 그 경계를 어떻게 잘 물 흐르듯이 배치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이 위치에 날개벽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페이크 도어 이런 형태로 마감을 하고 양쪽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마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로봇 청소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로봇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뒤에는 본체 거치대 숨겨놓고 전원 연결시키고, 안방에 붙박이는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안방에는 붙박이장들을 쭉 연결하는데 가끔 이제 드레스룸까지도 연결을 쭉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얼마나 안에 수납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짜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한 면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역자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기역자로 만나면 이 코너 부위가 좀 죽는 경우가 많아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최대한 수납 공간을 뽑아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면만 아니라 기역자로 최대한 끝까지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짐이란 게 결국엔 늘 늘어나잖아요. 무언가 물건을 사게 되고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좀 설계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짐이란 건 언제나 늘 느니까. 현관 입구가 보통 금방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신발들도 있고 우산이라든지 다른 기타 짐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팬트리 공간이 없는데 벽을 틀 수가 있는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신발장이었는데 신발장만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골프백이던 유모차던 큰 짐들을 넣을 수 있게끔 구조를 살짝 변경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시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신축은 이미 팬트리가 크게 나와요. 20년, 30년, 40년 된 집들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발코니 또는 베란다 부분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데, 확장을 무한정하기보다는 일부 공간은 남겨서 확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특히 주방 쪽에서 짐들도 많고 숨기고 싶은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분리수거할 짐들도 나오고 빨래도 나오고, 숨기고 싶은 짐들을 어떻게 잘 숨기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방을 어떻게 확장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방의 베란다 또는 발코니 쪽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중문으로 시공해서 구조적으로 나누는 방법 또 있고요. 샤시가 두 면이 있는 거를 한 면 정도로 확 줄인 다음에 그쪽에 불투명한 모루 유리의 중문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열어두고 쓰시다가 손님이 오시면 좀 닫아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보조 주방은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가끔 냄새나는 음식들을 밖에서 한다든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숨기고 싶은 짐들을 밖으로 뺀다든지, 그리고 세탁물들 뺀다든지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긴 한데 보편적으로 그래도 한 30평대쯤 되면은 주방 쪽까지는 확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한 40평대 넘어가면 주방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방들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확장하는 거는 거의 일반적이고요. 거실은 당연히 확장을 하고.
세 번째는 가구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색감을 한 공간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를 쓰거든요. 이게 색이 많으면 좀 번잡하고 정신없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는 가구도 약간 그 톤을 맞추면 그 깔끔하게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소파랑 식탁을 같이 고민해서 세팅을 해드렸는데 색감을 일부러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듯이 색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닥 색깔과 좀 비슷한 톤으로 맞췄고요. 약간의 그레이, 우드 앤 그레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인 리클라이너 정도는 포인트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부러 색감을 조금 바꾼 케이스고요. 깔끔하게 한 2톤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무언가 번잡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인터넷 밈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다 됐는데 나중에 뭐 뽀로로니 막 그 애기들 짐들 알록달록한 거 들어오면 결국에는 조금 혼잡해지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장을 우드 화이트로 했잖아요. 화이트 우드에 붙박이장을 맞췄듯이 주방도 가구도 화이트 우드 그리고 약간의 포인트들 그러면 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집은 나중에도 가봤는데 나중에도 쭉 깔끔한 인테리어가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좋지만 인테리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구들도 색감을 맞춰서 잘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인테리어적인 것 이외에 좀 거주자가 지키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극단적으로 치면은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니멀리즘이 조금 유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밖으로 무언가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딱 완공된 형태의 깔끔함이 쭉 유지될 거니까요. 그리고 뭐 최소한의 관리겠죠. 결국에는 살면서 그냥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것들을 잘 숨길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린 역할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살고 계시는 고객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잘 이쁘게 인테리어 된 집을 꾸준하게 이쁘게 잘 유지하는 팁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유온 디자인에서 인테리어를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니즈들을 설명을 주시면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꾸준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